주한미군이라는 거는 국방수권법 매년 결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협상 지렛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극동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마지막에 임금이 굽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잖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일기 때도 나온 얘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이게 너무 동맹을 돈으로 가치로만 한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죠. 결국에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괘씸죄 걸린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지 끌려다가 근데 다시 제한될 것이다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예상이에요. 방위 분담금 올리지 않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지금 28,500명 있는데 그거를 국방수권법 매년 결재를 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내비치는 거는 그거 이제 협상 지렛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4,500명 정도를 괌 쪽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거다고 기본적인 목적.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남사곤도에서 중국이 내화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암초 이런 데가 다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미국이. 그다음에 곧 대만을 점령하겠다. 2027년 점령하겠다.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괌 쪽으로 철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28,500명에서 4,500명 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이 당장 뭐 떠난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으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동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미군이 다치면 그냥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나이인 일병 구하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국민을 희생한 사람은 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37,000명이 희생했잖아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군이 뭐 4,500 철수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 억제인데 거기를 이제 억제하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전략을 펴는 데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이 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 코너스톤 주춧돌. 집 지을 때 코너스톤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린치핀은 우리 마차 경주할 때 사는데 거기에 바퀴 빠지라고 꽂는 거잖아, 린치핀. 그거 없어지면 바퀴가 빠져버렸네. 마차가 기울어져 버려. 그만큼 거의 대동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아 전략을 극동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기술도 동맹도 중요하지.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다 북중러를 견제하는데 한국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 남사곤도 쪽하고 대만 쪽에 자꾸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그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들은 거의 미국하고는 한 식구다 생각한다고.
우리보다는 더 미국하고 경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북중내 최전선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국익이 일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한알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요.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군사적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방을 잘 활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결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서해에서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한미 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해에서도 훈련,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 회색 전술을 통해가지고 민병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전술. 그것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다 작용되고 있어요. 스프레틀 이런 데 작용되고 있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은근히 지속되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인공기 굽는 거예요. 중국 기 꽂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잖아. 먹혀들고. 그거를 서해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의 원칙이 기본이에요. 딱 중간선. 근데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 우리가 중간선을 해? 우리가 인구도 많고 대륙봉도 엄청 크고. 근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정 조치국이에요. 프로비저널 메저 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확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만큼 중간선 예열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어루하자. 어루. 응? 그래 어루도 너 혼자 다 잡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쿼터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PMG 그 중간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계속 여우가 자기 오줌 싸고 그 구역 정하듯이 뭐 기상 관측 부위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13개까지 지금 설치했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했어. 그거는 이제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연어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다음에 암초 보이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자기 북기 길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길을 꽂으면 여기서부터 이 12L이면 우리한테 한참 넘어오지. 아주 그만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펼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가 경제 의존이 많았잖아요. 한 40%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제법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거는 난 하수라고 봐요. 그냥 조용. 우리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하는 것 같이 회색지대 전술 쓰면 돼요. 잠정 조치가 우리도 말뚝 받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우리 때려 부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국제법적으로 한다. 첫째는 미군하고 연합훈련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에다가 우리가 가급적인 대형함 배치하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다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너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들 합의가 안 됐잖아. 잠정 조치군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루만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거 해? 이렇게 따지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분쟁이 일으킬까지 없고 그냥 우리들 회색지대는 그대로 종용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는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해 구획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으니까 어루도 팔아먹잖아요. 중국한테. 자기 오장 팔고 뭐 어느 정도 받고 그런다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선 움직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종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 꽃게잡이 할 때 보면은 뭐 다 어장 내주고 중국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38선 이남 우리가 중국한테 함부로 먹히지 않도록 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막 신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섬 경렬비엘도나 뭐 백령도 이런데 지하 미사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 공격받아도 유사시에 거기서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거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거 있어 보여줘야지.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우리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늘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해 내와 되면 이어도 그냥 놔두겠어요 또?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암초라고 필리핀의 스카브라 암초 한 번에 점령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애매모호한 전술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가 보고 그걸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주한미군이 4,5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군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명분으로 해서 4,500명 철수하면은 또 10,000명은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그럼 다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느냐, 다 철수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밖에 없죠. 의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국방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결국에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GDP의 3%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역할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도쿄와 샹하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비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핵잠수함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인 시대, 무인 전투함, 무인기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무인을 지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주파수 변환하고 이런 결혼하면은 자기 세력끼리 싸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AI를 철저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는 항상 상정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누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다 압도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하게 해줄게 약속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믿어보고 핵무기는 북한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과 일본 원래 잘 친한 사람들이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전자전 능력 키우고 사이버전 능력 키우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첨단화 해야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래 핵추진 잠수함을 모 기자가 저한테 핵추진 잠수함 전도사라 했는데 저는 핵추진 잠수함 홍보대사 격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의 미래의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그거는 이미 북한은 우리가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접 국가들이 계속 한국만까지 계속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분쇄할 수 있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응원을 해주면은 우리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된다고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정치인의 힘들은 국민들이 지지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 표를 많이 인기가 높은 대통령은 어디 가면 인기가 좋아요. 국내에서 지지 떨어진 사람은 인기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주국방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주국방이다. 그런 면에서는 최첨단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GDP 한 4% 올려도 그것들을 박수칠 수 있는 이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